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의 급등으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시장도 상승 반등을 시도했고요. 막판에 힘에 붙이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의 낙폭은 대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0.44% 하락, 나스닥은 0.28% 빠졌고 S&P 500도 0.27% 하락으로 3대 지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흐름도 한번 방향을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좀 선별적인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M7 종목,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FSD 조사 강화 소식에 3% 넘게 급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오늘 반도체 장비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AMD와 인텔은 각각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장비주 쪽으로 특히나 좀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하드웨어 섹터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융주 쪽은 좀 혼조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또 유가가 출렁이면서 에너지 섹터가 움직였는데 오늘 그래도 초록불을 켜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유가로 시작해서 유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는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시죠. 자, 유가가 오늘 119달러까지 찍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쟁 리스크로 시작해서 정책 개입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했고요.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엔 힘에 붙이면서 다시 한번 좀 재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 유가의 타임라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이 됐던 건 장 초반에는 이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에너지 시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점이 중요했고요. 카타르 LNG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가 오늘 장중에 119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를 하락시킨 트리거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 내용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유가가 하락 전환할 수 있었던 트리거, 먼저 정책 개입의 시그널이 나오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의 파병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고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석유 판매를 승인한 점도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전략 비축유의 방출과 이란 원유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하락 전환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부터 유가가 상당히 좀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것이 강한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이란의 우라늄 미사일 능력이 약화됐음을 시사했고요. 미국과 공동작전에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부분 중요했습니다. 시장은 이란의 대응 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에 집중을 했고요. 최악의 에너지 쇼크 시나리오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꺾였고요.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했습니다. 유가의 급락이 만든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장중 119달러 선까지 터치했던 브렌트유 10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시장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장 초반에 전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증시 하락을 했고요.
이후 미국의 정책 개입 발언,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확전 완화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반등을 시도했고요. 하지만 막판에 힘에 부치면서 상승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전쟁으로 올랐다가 정책과 발언이 더해지면서 꺾였고요. 시장은 공급 쇼크보다도 이 통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유가를 누른 정책과 메시지가 만든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한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슈도 보셔야겠죠.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3% 이상 급락했는데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한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총 320만 대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죠.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안전상의 결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규모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 위기가 확대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을 테슬라가 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1% 이상 내렸는데요. 이 어제 전해드렸었던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H200 칩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소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밤사이에 중국 상무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 굉장히 부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실망감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던 엔비디아였고요. 이 메타도 비용 부담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메타의 VR, AR 사업부죠. 이 리얼리티 랩스의 적자에 못 이겨서 이 메타가 기존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팬들, 이용자들의 성화에 맞부딪혀서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메타입니다. 당연히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M7은 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힌 건 비단 이 세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장 컸던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날에 깜짝 놀랄 만한 그야말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78%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이 예상을 웃도는 KPEX 자본 지출 계획 때문에 시장의 걱정이 좀 커진 건데요. 2분기 KPEX 자본 지출이 5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2%나 돈을 더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시장에서는 돈을 그래 잘 벌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좀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시설을 늘려놨다가 나중에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결되면 그때는 벌려놓은 걸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큰 폭으로 급락했고요. 이 마찬가지로 실적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알리바바 7% 이상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실적이라도 잘 나왔지만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아예 밑돈 데다가 순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66%나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중국 상장주들이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 드론 기업이죠. 레드캣도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주당 17센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원래도 예상대로라면 이 손실이 나왔어야 됐는데 시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손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적자폭을 기록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직 개별주 단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 다만 AI 쪽에서는 이 과도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은 역시나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시장이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귀금속, 금, 은 가격이 크게 급락했었죠. 장중에 금이 6%, 은이 8% 급락하면서 이 대표적인 광산주인 뉴몬트도 마찬가지로 6%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프리포트 맹몰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 밤사이에 급락했습니다. 우리가 구리라고 하면 닥터코퍼, 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가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과연 제조업이 이 기세를 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구리에 대한 수요도 유가가 급등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바로 구리 관련주들의 흐름이었고요. 이 넥스트 데케이드 반대로 LNG 수출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의 LNG 수출 능력이 거의 20% 가까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대로 이 가격 상승 때문에 LNG 수출업체들은 상승했습니다. 어제 FOMC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은, 구리 가격이 급락했고요. 관련주들 역시 연쇄적으로 하락한 하루, 시장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았던 하루였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자재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 WTI 국제 유가 밤사이에 97달러 선에 머물다가요. 이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94달러 선까지 현재로서는 내려왔네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경에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유가를 좀 진정시켜줄 만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과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면서 전쟁이 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이다. 상당히 좀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는 거의 이번 전쟁에선 처음이겠죠. 당연히 시장이 진정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였고요. 원달러 환율, 이 WTI 국제유가가 내려가자 큰 폭으로 진정되는 모습, 이 20원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채 2년물 단기채를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가 좀 이어집니다. 비단 미국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채권 시장까지 좀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과 유럽 전반에 금리 동결, 어쩌면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단 50% 수준이었었던 연내 금리 동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제로라는 의미겠죠. 이게 어제 50%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시각 단 하루 만에 7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그 연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어제 1%에서 오늘 4% 이상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채권의 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던 소식이었고요. 이 때문에 이 금 가격은 5%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은 가격도 8% 이상 주저앉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점이 이 귀금속 가격을 내리눌렀는데 국채 금리가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같은 안전자산인 금에서 이 국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밤사이에 유가는 소폭이 진정됐지만요. 이 귀금속 시장이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